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딸이 구기동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많은 의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또 이 명의는 또 왜 바뀌었을까요? 참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뭐 대통령 딸 예. 뭐 집합 문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 뭐 팔 수 있는 건데 그 파는 과정들이 좀 의문스러운 게 많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쵸. 이걸 근데 우리가 이제 거론하는 이유는 일단은 대통령의 가족은 어느 정도 신상이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31일 날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 조금 빨리 예,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시청자들과 함께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문준용 씨는 상당히 많이 노출되는 상태인데 문준용 씨보다 한 살 어립니다. 문다혜입니다. 35세입니다. 지금 현재. 예, 문다혜 씨는 어쨌든 뭐 준용 씨에 비해서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이 과정에서 좀 묘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 곽상도 의원이 이제 27일 공개했던 이 해당 빌라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따르면 네, 문다혜 씨가 지난 7월 10일 날 이 빌라를 뭐 오모 씨라는 분에게 5억 1천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혜 씨가 팔았습니다. 오모 씨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팔 때 이 빌라의 주인은 문다혜 씨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빌라를 구입한 거는 2010년입니다. 예. 그때는 다혜 씨가 구입한 게 아니라 다혜 씨의 남편인 서모 씨, 38세입니다. 서모 씨가 3억 4,500만 원에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명의가 바뀌었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좀 몇 가지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들이 있는데, 예. 첫째, 자, 이 구기동 빌라는 2010년에 남편이 산 빌라입니다. 네. 그런데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와 함께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붙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 집에 입주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그때 다혜 씨 부부는 경남 양산의 문재인 대통령 자택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뭐 남편 서모 씨가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집주인이 서모 씨인데 그 집을 장인에게 주고 경남 양산으로 갔다. 양산 가면 뭐 할 일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네. 이거는 뭐 다음에 좀 더 취재해봐야 네. 얘기했지만 뭐 학생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특정한 직업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 경남 양산으로 내려갔고 그때부터 이 다혜 씨는 양산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홍은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홍은동 그 아파트인가에서 나올 이들한테 때. 손 흔들고 가는 예. 그 우리가 본 게 홍은동 집입니다. 그러니까 홍은동 집으로 이사 가자 다시 부부는 다시 서울로 가서 이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거참 둘 다 직업이 없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문준용 씨에 비해서 딸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선거운 유세할 때 그 딸이 등장했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예. 볼까요? 그 사진을 보면은 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뒤에 문재인 씨 딸 서 다혜 있고요. 씨입니다. 다혜 이미 씨가 공개한 있고. 얼굴이기 때문에 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다 공개된 상황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게 대선 과정이고 이게 아마 당선됐으니까 꽃다발을 들고 나온 거겠죠. 예. 그리고 또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이 구기동 빌라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구기동 집 좋네요. 예. 뭐 뒤는 제가 뭐 또 사생활 다른 분들 사시니까 다 보여드릴 수가 없고 여기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 딸 사진 올렸는데 딸 이 집합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뭐 누구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저거를 보면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딸과 아마 손자로 보이는데 다 공개한 겁니다. 예. 그 저때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이제 이런 워킹맘이나 또는 주부들을 위해서도 젊은 그 여성 주부를 위해서도 열심히 내가 일하겠다는 걸 하기 위해서 같이 아마 올라간 것 같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빌라 이야기입니다. 구기동 빌라. 예. 물론 이게 이제 대형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값은 뭐 3억 4,500만 원에 사가지고 5,100만 원에 팔았는데 2010년에 사서 2016년에 팔았는데 값을 보면 재테크는 좀 한셈입니다. 예. 3억 4,500만 원을
5억 천에 팔았다. 뭐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이익이 난 셈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뭐 구기동 뭐 집값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선거 과정에서 있었다면은 참모들도 올라오고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상 말이죠. 사람이 많이 붐볐을 텐데 크기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팔았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정말 정상적으로 근데 아마 팔았는지 다운 계약서인지. 제가 볼 때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에서 뭘 하지 않은 스타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집도 그렇고 홍은도 집도 그렇고 평수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상가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이 빌라가 그 구기동에 있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래도 뭐 이 대통령의 딸이 다운 계약도 썼겠습니까? 나는 뭐 우리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네, 문제는 의혹 이제 제기입니다. 문제는 이 곽 의원이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이 등기 증명서를 보니까 남편 서 씨가 올해 4월 11일 날 부인 다혜 씨한테 이 빌라를 증여했다는 겁니다. 증여. 예, 줘버린 겁니다. 어허. 그 증여 받은 지 3개월 만에 판 겁니다. 팔아버렸고. 그러니까 살 때는 남편 서 씨가 서 씨의 돈으로 구입했다고 네. 봐야죠. 일단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뭐 장인이 돈을 줘서 샀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장인이 줬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증여기 때문에. 근데 증여죠.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남편이 산 집을 부인한테 주고 부인이 팔았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 다혜 씨는 본인 재산이 5억 1천만 원이 생긴 거죠. 생긴 겁니다. 대신에 남편은 그만큼 남편 입장에서는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거죠. 물론 저희들은 서 씨가 돈이 많은 분인지 음. 돈이 없는 분인지 모릅니다만 모르죠. 5억 1천만 원은 큰 돈이죠.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 저한테도 큰 예. 돈입니다. 그걸 갖다가 남편이 이유 없이 부인한테 그리고 또 이 나이를 보면 대개 이제 황혼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이 뭐 부인한테 죄진 것도 많고 고생 많이 했다. 애들 키우느라고. 그래서 이제 뭐 집도 공동 명의로도 하고 또 집을 아예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예, 있지만 그런 얘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이 방송 보고 부부싸움 납니다.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피난소에서 주라고 그랬잖아. 공동명의 하라고. 이러면 제가 또 곤란해집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게 원래 중앙일보에서 쓴 기사도 있고 뭐 뉴델리에 쓴 기사도 있는데 뉴델리 기사는 또 아주 묘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의 멘트를 굴리는데 저도 이건 좀 이제 이해가 좀 가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부간의 정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라고 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뭐 황혼 부부도 아니고 30대 중후반 아닙니까? 그리고 대개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 네. 한창 애 키우고 할 나이 때 남편이 부인한테 집을 정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 제가 인용을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근데 어쨌든 뉴데일리의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변호사의 말을 갖다가 인용했는데 일반적으로 젊은 부부 사이에서의 증여는 합의 이혼 시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사용된다. 네. 부부간의 공동재산이 많다면 재산 분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재산이 많지 않다면 재산 분할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증여를 주로 활용한다. 재산 분할은 이혼 후 청구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합의 이혼 때는 위자료 개념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이제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들이 말을 붙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이걸 갖다 3개월 전에 정리를 하고 또 팔았을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중앙일보에서 기사는 또 여기다 반론이 있기 때문에 또 반론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친문계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 친문계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부부간 정려가 불법도 아니고 탈세를 한 것도 아니다. 대체 어떤 대목이 의심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괜한 억측으로 대통령 자녀를 흠집 내지 말라고 말했다. 네. 이것도 뭐 일리는 있네요. 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흠집을 내는 말든 걸 떠나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것 때문에 곽상도 그렇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아마도 곽상도 의원은 조국 청문회로 불리는 31일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지금 말하는 뭐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이 아니라 네. 뭐 다른 내막 그리고 그 사위와 관련된 어떤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둘 또 더 이제 문제를 또 제기하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어쨌든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성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어느 선까지는 비판할 건 또 비판하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예컨대 그렇죠. 뭐 일본도 총리의 부인이라든지, 예컨대 미국도 트럼프의 자녀라든지, 그렇죠. 멜라니아 아내라든지 누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비판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멜라니아가 옷 입었는데 그게 예. 어떤 그 인종적 차별이었다라고 그렇죠. 해서 논란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옷 네, 입은 거 그렇습니다. 하나 가지고도. 게다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이제 지금 중년 뭐 또는 뭐 좀 젊은 여성 등등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정책 관련해서 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비판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그럼 뭘까? 보니까 남편 서씨가 궁금한 겁니다. 남편 왜냐하면 서씨. 자, 이분이 좀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라고 하면 네. 빌라를 자기 돈을 샀다가 장인한테 쓰라고 주고 양산으로 가서 살다가 또 올라와서 부인을 주고 또 팔고 왜 그랬을까? 이게 좀 게다가 그래서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니까 중앙일보 기사에는 남편 서씨는 네. 근무하던 게임 업체 토리게임즈를 최근에 그만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씨는 회사의 사업 담당 팀장으로 일했다. 토리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입양해 청와대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 이름이다. 네? 반려견. 그러니까 반려견의 이름이 토리입니다. 근데 일단 이 사람은 직원인데 왜 이 그렇게 아니 정했을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원래 이 게임 업체 이름이 토리게임즈가 아닙니다. 네. 다른 이름인데 아, 이 아마 서씨가 들어간 뒤에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쨌든 간에 토리 게임즈로 바꾼 거는 맞습니다. 그전에는 이름이 다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서씨가 들어갔고 이름이 토리 게임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리 게임즈가 뭐냐 네. 찾아봤죠. 네. 우린 주제를 토리 게임즈. 간단하게 했는데 네. 자, 토리 게임즈는 소프트웨어 모바일 게임 개발을 하는 뭐 온라인 뭐 무슨 회사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보니까 평균 연봉 3천만 원 미만, 매출액 5억 미만, 조금 종업원 1명에서 20명 미만, 설립일 2014년 뭐 10월 뭐 돼 있는데 조금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이 게임 업체가 1년에 매출이 뭐 5억 미만이면 아주 영산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위께서 이것도 들어간 시기가 어쨌든 그 뭐 한참 문재인 대통령이 잘 나가던 그 시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중앙일보의 이제 그 보도는 이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다혜씨 부부가 현재 외국으로 나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외국으로 나간다. 집 팔고. 집 팔고. 그것도 가능한 추측이네요. 그래서 청와대 중앙일보 기자가 확인을 요청했으나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다혜씨 부부는 물론 뭐 이분들 사상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좀 정책을 잘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갔을까? 네. 왜냐하면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양산도 갔다가 그러니까. 게임업체 들어갔다가 게임업체도 저번에 실체가 이상한 게 이름도 막 바꿔버리고 그죠? 왜냐하면 웬만한 데 같으면 아니 직원이 들어왔는데 직원이 뭐 대통령의 사위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뭐 강아지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이것도 저는 좀 그것도 강아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청와대 반려견 이름으로 바꾼 거는 뭐 득보려고 한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그런 의혹도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서 씨가 그 이 모바일 게임 업체 토리 게임즈에 근무하게 된 거는 뭐 2016년 2월에 입사다 뭐 이렇게 뭐 쓴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16년 2월에 입사했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에 홍은동으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장인이 이제 절로 갔으니까 집이 비었다. 양산에 있다가 지금도 없는 모양입니다. 양산에 있다가 그러니까 그게 올라와서 예. 취직한 겁니다. 여기다가 그죠? 그 전에는 지금 있었다면 뭐 양산 같은 못 가죠. 그 아무리 뭐 2016년 자기 2월 일인데. 입사라고 하는 게 맞다면 딱 그 시기 아닙니까? 장인이 홍은동으로 이사 가고 사위는 이 회사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회사 원래 이름이 NX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NX 스튜디오. NX 스튜디오. 예, 근데 지난해 11월
뭐 무슨 신작 게임 출시를 앞두고 회사 이름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토리 게임즈로 바꿨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말이죠. 이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한다는 걸 보면 예.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 좀 담겨 있기 때문에 미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기사의 키포인트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참 그 여러 가지 이상한 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 뭐 보니까 서씨는 2010년 3월에 다혜 씨와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2010년에 올렸는데 이거 보면 그다음에 2012년에 빌라를 샀다가 장인 주고 양산에 가서 살다가 16년에 올라와서 게임업체 취직하고 장인은 홍은동으로 가고 뭐 그다음에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최근에 또 최근에 집을 또 주고 그러니까 집을 부인에게 주고 부인이 집을 팔고 5억 1천만 원의 상당의 이제 이익을 예. 올리고 그 지금 외국 갔다는 설도 있는데 그건 확인될 수 없다. 그런데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그렇지만 대통령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재직 활동하는 한국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꼭 그럴 필요는 그럴 없지만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일부 안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뭐 나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뭐 유학을 간다든지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것도 뭐 국민들은 유학 가기 싫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의 자녀들이 유학을 갔다면 예, 어디로 근데 나갔다면 지금 공부할 시기도 아니거든요. 이분 연세를 보면 30대 중후반인데 예. 그것도 좀 이상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통령을 일하는데 한국에 있어야지 아버지한테 지금 뭐 물가가 이렇고 뭐 시장관이 이렇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예. 그게 우리가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해외로 갔다 하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600만 불 의혹이 노무현 정부에 불거진 게 바로 노무현 정부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집 사주면서 불거지고 국정원이 돈을 갖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원해갖고 우리가 뭐 지금- 비판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자녀들은 또 그 사람들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예.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면 따갑죠. 웬만큼 돈을 벌지 않으면요 자기 돈으로 가면 모를까 그래서 그 600만 불 의혹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국정원 그래서. 지원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할지라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야지 아니 유학 가도 좋은데 그 대통령이 그만둔 뒤에 가시든지 그렇죠. 현직에 있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맞습니다. 뭐 누구는 뭐 돈 없어가 다 못 가고 힘듭니다. 이거 근데 먼저 떠난 거 아닌가? 이거 대한민국 위험한데. 그래서 저는 걱정이 이거 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 수는 네. 없지만 네. 진짜 그 대통령의 딸 부부가 아니 그 대통령 뭐 당선될 때나 저럴 때는 뭐 내가 뭐 옆에 꽃 주고 그래서 뭐 예. 이 아이나 우리 딸 같은 이 주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다 외국 가버리면 그럼 자기의 자녀들은 뭐 준용 씨도 외국 오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준용 씨도 제가 알기는 저 게임 업체 뭐 네. 그러네. 창업하다가 뭐 그만두기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게임 업체랑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보통 상식적으로는 좀 직장을 다니든지 그렇죠. 공부를 하든지. 근데 이거는 취업 준비하다가 뭐 떨어지는 건 할 수 없지만 근데 그렇죠. 보면 조금 특이해요. 뭐 특이해요. 이 삶의 궤적들이 예, 예. 일반적인 상식인들의 우리 본부들의 아들 딸은 유학 가기 돈이 1년에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아유, 수천만 원, 1억 가까이 드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그렇죠. 이걸 갖다가 재직 시에 만약에 해로 난다면 그것도 제가 문제고 또 뭐 준용 씨가 예를 들어서 무슨 대기업에 근무하는데 해외 지사 발령받았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을 보니까 뭐 20명 미만의 조그만 연 매출 5억 원 미만의 게임 업체. 그 좀- 돈을 못 벌었으면 더 열심히 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그나마 있던 돈도 자기 부인한테 주고 예, 그러니까 팔아버리고. 이분은 예컨대 뭐 어디가 살고 있죠? 원래 지금? 원래 이분이 집이 되게 부자라면 그럼 그럴 수 있죠. 유산 상속받았는데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의 사위가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누구는 돈이 없어가다 힘들어 죽겠는데 상속받아서 이렇게 집 사서 뭐 와이프 주고 뭐 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무슨 이게 선하다 악하다는 걸 하는 게 네.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에 비해서 다른 알려진 바가 없는데 지금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이 기사를 썼습니다. 그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준용 씨도 지금 좀 시끄러웠는데 다혜 씨 문제도 좀 그죠? 뭔가 터질 것 같은. 뭔지 모르지만 네. 조금
조금 좀 예감이 그렇습니다. 예감이, 어쨌든 뭐 우리가 더 이상 말하는 건 제가 볼 땐 그렇고 나온 거 그대로 우리 다 소개했을 뿐입니다. 예. 네. 그렇다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 뭐랄까요 그 가족이 따뜻하고 이런 화목한 모습을 갖다가 그 선거 유세라든지 이게 볼 때는 아까 그 다혜 씨가 네. 그게 보니까 당선된 게 아니라 서울 집중 유세 문재인 TV D-1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같이 유세를 했습니다. 준용 씨는 안 나왔습니다. 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세할 때 내용이 아마도 뭐 가족의 행복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유세 때는 얼굴 보여주고 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외국으로 갔다는 거는 조금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어쨌건 뭐 저희는 이렇게 꼼꼼하게 팩트를. 대통령의 가족사도 우리 국가 안보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뭘 먹었는지,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청와대 다 기록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니까 예, 대통령과 관련된 주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나온 그대로를 소개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도 총리나 대통령의 아들이나 딸이 이혼을 했다든지 하면 기사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등등등 해서 어쨌든 그게 맞느냐 이게 뭐 온당한 것이냐 또는 이게 정의로운 것이냐는 그 다음입니다. 네. 국민들은 알고 싶어하는 거기 네, 알 때문에 권리죠. 우리는 알 정보를 드리는 것이고 네. 어쨌든 문준용 씨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딸 딸.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이고 구기동 빌라 미스테리는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과 관련된 사생활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예. 국가 안보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족사도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물론 그 가족사가 우리가 불법적으로 또는 너무 과도하게 다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나온 보도에 의해서 의혹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께 우리는 알려드릴 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팍팍. 그리고 추천 버튼 팍팍. 댓글을 좀 많이 올려주세요. 댓글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댓글을 막 그냥 들어와서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신의 한 수. 새해 50만, 100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